자, 이제 두 번째 사운드 인텔리지빌리티예요. 그 아까 스티파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신 분 있죠? 그럼 와 하는 거. 그 나 이거 보면서 야, 저렇게 측정해도 뭐 되면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스 점수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 점수하고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일 때는 모르겠죠. 몇백 명이 하고 점수가 똑같다고 하면 뭐 그 아까 뭐 그 모스 저런 거랑 뭐가 다르겠어? 0하고 1 그 스케일만 다른 것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이걸 스티파를 지금 10년 넘게 20년 넘게 쓰고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갖고 있는 단점이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고 하면 첫 번째 하나는 이게 어쨌든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요 파형이 이 노이즈판이 노이즈판. 그래서 이런 데 넣으면 있잖아요. 노이즈 서프레서가 그냥 없애버려요. 쓸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리고 뭐 어떤 또 스피치 코덱 같은 거 쓰고 있는 통신 장비랑 연결되면 이게 또 노이즈 서프레션 하겠죠. 뭐 통신랑 연결된 거, 뭐 코덱이 붙는 이런 장비는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내가 어떤 그 전달 그 경로에 대해서 특성을 내고 싶은데 신호 자체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변형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이게 뎁스만 이렇게 보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원음 자체 시그널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왜곡이 되고 있잖아요. 로봇 소리로 바뀐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는 게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 어제 그 3캐스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에스모스는 별로 이렇게 많이 다루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엔모스를 좀 더 비중을 많이 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좀 실제로 우리가 TW에서 아예 쓸 수도 없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스피치 퀄리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따지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이제 명료도만 보는 거예요. 명료도. 뭐 소리가 왜곡되고 하는 이런 거 별로 안 보고 잘 들리기만 하면 돼. 어찌 보면 그 맞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온 것들은 MRT라는 거예요. MRT라는 기법인데 모디파이드 리듬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수정 온열 테스트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근데 말로 들으면 아 이게 수정 온열인가 이렇게 되는데 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요. 온열 단어 세트를 이용해서 음성 면허를 평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어 테스트 해가지고 받아쓰기로 점수 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갖고 있는 함정이 뭐냐고 하면 어떤 내가 소리의 맥락을 이해한다 그러면 추정해가지고 맞춰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방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 이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이게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실제로는 틀리지만 사람들이 추정을 해가지고 그 값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피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떤 각 단어마다 있잖아요. 자음, 모음, 자음 패턴을 가진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went, sent, bent, dent, tent, ren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리어 문구로 정책이 제공되는 거예요. Please select the word bent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6개 중에서 bent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bent에다 다 체크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맞췄으니까 갑돌이 얼수지 다 맞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6개 리스트 중에서 물론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죠. 6분 1이니까 환불은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추정해서 한 것도 이렇게 또 그 수식을 해가지고 빼내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6개 중에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플리즈 셀렉트 월드하고 벤트 골지 덴트 골지 그거 이거 맥락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골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벤트 센트 벤트 이런 거 세트를 갖다가 한 50세트를 만들어 놨어요. 미국 애들이. 아메리카 애들이 이런 거 50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6개 단어에다가 50세트니까 총 300개 단어가 있죠. 이걸 가지고 또 여성 2명, 남성 2명 해가지고 다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총 1200개가 나오겠죠. 이 1200개의 단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디다 정했냐 그러면 뭐 이제 이게 벤트인지 센트인지 가라는 말인지 다라는 말인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위급한 상황대 있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이퀄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뭐 사고 났을 때 갑자기 막 이렇게 에어백 터지고 하면 바로 연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에어백 터지면 바로 이렇게 뭐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뭐 119 같은 연결해 주는 이퀄 시스템, 이머전시 이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피커폰을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와야 될 거잖아요.
이제 어떤 그런 갈 때는 굉장히 이거 음성 명료도가 중요하다고. 근데 뭐 그러면 경찰이 거기 어디에요? 그럼 뭐 GPS 알려줄 수 있겠냐면 여기 뭐 여기 고대오골인데 그러니까 뭐 알고 보니까 로데오골이 가 있는 거예요. 고대오골에 와야 되는데 이제 그래 되면 이제 큰일 날 거잖아 이게.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 화재, 의료, 재난 이런 데 사용됐고요. 군사하고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도 됐고요. 일반 통신장치 같은 피해 시스템에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스티파보다는 훨씬 더 어드밴스 된 거예요. 왜 어드밴스 됐냐? 이거는 실제로 음성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특수한 시그널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코덱 장치도 다 통과되는 거야. 말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다시 헤드폰으로 듣고 그 상황을 갖다가 다시 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녹음해가지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표준 아메리칸 내셔널 그 스탠다드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안시 스탠다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다양한 이렇게 이거는 어떤 뭐 스피치 코덱이든 뭐 이거 TWS든 뭐든 뭐 음성이 다 제공되는 모든 데 다 쓸 수 있어요. Please select the word bent. 뭘까요? 다시 Please select the word bent. 다 벤트인 줄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1점짜리인 거예요. 이게 쉽네 이거. 이런 거지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Please select the word pin. 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Please select the word pin. 이제 이거는 같은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틀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아쓰기 점수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테스트 사는 사람을 대대로 뽑아가지고 청력 검사하고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테스트를 다 해보는 거예요. 주간 점수를 해가지고 보면 이 점수가 그러면 전부 다 맞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점짜리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에. 근데 이제 뭐 틀린다. 6명이 한 명이 틀린다 그러면 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6분의 1에 대한 뭐 0점 얼마가 또 이렇게. 그러면 6분의 5로 맞췄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0.7이었던 8이었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RT라는 게 미국 표준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걸 그러면 주간평가잖아요. 이게 주리 테스트잖아요. 요거를 기계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계가 하는 방법은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2013년도에 있잖아요. 2013년도에 요걸 갖다가 알고리즘화 시켜가지고 MRT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을 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MRT를 재려면 정치적 비용이 사람들 많이 들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Articulation Index Band Correlation Modified Rhythm Test. Modified Rhythm Test는 맞는데 앞에 더 붙은 게 ABC가 더 붙은 거예요. Articulation Index Band Correlation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Articulation Index Band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Correlation 값으로 비교해 가지고 MRT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개 정도 단어하고 발화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미국 표준 단체에서 ABC MRT 테스트를 하는 매트릭 프로그램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돈 없으면 내가 만들어 가지고 막 C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어 이거. 근데 이게 API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는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패스크하고 폴크는 굉장히 비싸요. 그는 옵티콤사가 특허를 갖고 있고 ITU가 갖고 있는 특허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 반해서 이거는 그게 한 5분의 1, 7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몇십만 원 이렇게는 안 돼요. 1, 2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바깥에서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가지고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캐리어 문구를 포함합니다. 이거는 Please select the word went. Please select the word went. Rent, tent, dent, bent, sent, went. 뭐겠어요? Please select the word went. 이거하고 Rent, 이게 맞아요. bent, 이 뭐가 있어요? 딱 보면 went. 이거 이해했죠, 그렇죠? 네. 딱 봐도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제일 이제 코릴레이션이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게 제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된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 모양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왜곡이 없을 때 이렇게 이 딱딱 맞아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뭐 잡음이 끼고 노이즈가 들어가고 뒷소리 들어가면 모양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정하는 데서 이제 가지고 이걸 뭐 웬트로 추정할 수도 있고 벤트 추정 이렇게 코릴레이션 값을 구해보면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의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17개의 밴드로 쪼개 주파수 대역별로
사람이 느끼는 주파수 대역이 있잖아요. 이게 뭐 크리티컬 밴드처럼 있잖아요. 3분의 옥타브 밴드랑 유사한 크리티컬 밴드처럼 쪼개가지고 각각의 밴드별로 있잖아요. 콜레이션 계속 구해가지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나와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 패드, 펜,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일단은 이 셋을 지가 그 시간 주파수 있잖아요. 타임 프리퀀시를 이렇게 어느 시에는 패턴 이제 갖고 있는 거 지가 다 갖고 있어요. 지가 메모리에다 일단 다 저장을 해 갖고 있어요. 요걸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플리즈 셀렉트 더 월드 이렇게 내줬잖아요. 그렇죠? 웬트 내줬잖아요. 그러면 그 웬트 이 부분이 이제 녹음된 웬트가 들어오겠죠. 요걸로 가지고 지가 테이블로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벤트, 텐트 이제 다 이제 이거 다 콜레이션 다 구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리지널하고 받은 거하고 이거. 그러려면 중요한 거는 들어온 거는 우리가 플리즈 셀렉티드 월드 웬트인데 플리즈 셀렉티드 월드는 필요 없고 웬트는 필요한 거잖아요. 딱 그것만 딱 잘라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자르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타임 얼라이먼트를 시켜줘야 돼. 이렇게. 타임 얼라이먼트 시켜가 딱 거기서만 잘라내야 되는 거니까. 타임 얼라이먼트 시켜가지고 이제 팻하고도 비교하고 패스하고도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얘를 비교를 하는데 통으로 하나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밴드를 17개를 쪼개. 저주파수에서부터 100에서 300까지 보고 300에서 500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주파수 100별로 다 쪼개가지고 각각의 주파수로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밴드 대 밴드로. 그게 이제 아티큘레이션 인덱스 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코릴레이션 정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티큘레이션 인덱스 밴드 코릴레이션이라 그게 ABC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콜레이션 값 정도가 두 개가 똑같았다 그러면 1점이 나오고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0점이 나오거든요. 콜레이션이. 그렇게 해가지고 쭉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패트 같은 경우에는 1번 밴드 같은 경우는 0.5가 나왔고 2번 밴드 0.53이 나왔고 3번 밴드 0.36이 나왔고 17번 0. 마이너스로 막 나오고 이거는 좀 이상한 값이네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패스하고도 비교해보고 패드하고도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지금 측정한 아까 그 값이 측정해가지고 타임라인 잘 잘라가지고 홍하고 다 비교를 해봤는데 1번 밴드 같은 경우에는 패스하고 이게 제일 콜레이션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300Hz 대역은 예를 들면 이게 125는 패스하고 제일 유사하다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250 같은 경우에는 펜하고 제일 유사하다고 알려주고 3번은 펜이고 4번도 펜이고 5번도 펜이고 6번도 펜인데 17번 반인가 또 이거 패드하고 비슷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답률이지 두 개가. 그렇죠? 오답률이 아니고 이게 제일 경우 큰 거 얘는 이걸 알려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서 지금 보니까 제일 큰 값이잖아요. 이 알고리즘은 1번 밴드 같은 경우에는 패스가 제일 유사하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펜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요거 전부 다 이렇게 했다가 전부 다 모든 밴드 17밴드에서가 전부 다가 내가 펜으로 가리켰다 그러면 이거는 1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각각의 밴드별로 이게 다 값을 다 구해보는 17개 밴드를. 시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17개 중에서 2개는 오답을 이야기해줬고 2개 밴드에서는 아주 낮은 밴드, 아주 높은 밴드에서 오답을 이야기해줬고 나머지 2번 밴드부터 16번 밴드까지는 전부 다 그 펜으로 해줬기 때문에 17분의 오답 정답률이 17분의 15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제 뭐 0점 얼마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정답률을 갖다가 펜이라는 정답률을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17분의 6이 정답이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0.35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끊느냐? 그게 아닌 거지. 이제 찍어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거잖아. 어차피 6개니까. 추정해서 나오는 값을 빼주는 거죠. 추정 교정 값을 해보면 얘는 0.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0.2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나쁜 거겠죠. 그러니까 시간 정렬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큰 500에서 800Hz 밴드 2개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다 먼저 계산해 놓은 거하고 지금 받은 거하고 있잖아요. 계속 크로스 콜레이션 비교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복 측정을 해야 됩니다. 한 개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아까 사람도 여러 사람을 썼을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제 적어도 16명 이상 쓰는 것처럼 16번 이상을 하나 돼 있어요. 많게는 1200번까지. 많으면 많을수록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테스트한 것처럼. 그렇죠? 주관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 받아쓰기 해보다 보면 더 잘 알 거잖아요. 명료도 얼마 좋은지를. 그것처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이게 1200번 측정한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이하로 측정한 거에 측정 편차를 본 건데요. 이건 1200번이 제일 좋겠죠. 그럼 편차 하나도 없을 거고 내가 한 16번 하다 보면 편차가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0.05 편차,
뭐 0.017 편차가 생기는데 반해서 쭉 내려가 보면 한 128번 정도로 하다 보면 거의 뭐 편차가 이렇게 그 실제로 한 128명 정도 테스트 했을 때가 제일 1200번 테스트한 거하고 제일 유사하게 가는 거예요. 인풋 그 효율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시간을 해도 3분 5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제 128번 정도 하는 거 제일 권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한번 해보라고. 사람으로 치면 128명까지 받아쓰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 6개 중에서 하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받아쓰기 한 가로가 받아쓰기 한 거 이게 이제 기계를 알고리즘이 뽑아낸 거예요. 그 유사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네로 밴드, 와일드 밴드, 슈퍼 와일드 밴드, 풀 밴드가 다 있어요. 하는 게. 예. 우리가 만약에 해서 MSBC 있다 그러면 이제 와일드 밴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로 밴드도 할 수 있고 다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얼마 안 돼서 몇 년도든가 2017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원래는 협대역이었는데 전대역 21개 밴드까지 있잖아요. 전대역까지도 다 나왔어요. 예. 전대역까지를 하면 좋은 게 그냥 막 웨이파일 녹음한 걸 막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전대역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프로세싱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대역에다 밴드 패스 필터 갖춰줄 필요가 없는 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대역을 넓혀주면 넓혀줄수록 더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대역을 넓힌 게 ABCMRT 16이라는 알고리즘이고 지금 여기도 ABCMRT 16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로 밴드보다는 이게 광대역 밴드가 이게 정확도 0.95에서 0.97도 올라가죠. 실제로 주간 평가하고도 코릴레이션 정도도 높은 거예요. 더 정확하다는 거지. 어제 사람이 들을 때는 광대역으로 다 들을 거잖아요. 청각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ABC MRT 같은 경우는 음성 명료를 위해서만 이렇게 사용되는데 굉장히 이제 주간 평가하면 굉장히 우수하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이거 말고 뒤에 이제 그거 STI하고 본다고 하면요. 이게 STI 같은 경우는 아까 잡음 시그널이기 때문에 음성 코덱이 있는 데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MSBC나 CVST 우리 그 HFP 프로파일 쓸 수가 없어요. 블루투스에서는 아예 노이즈 서프레스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래서 또 STI 신호 자체가 음성과하고 달라서 이게 녹음된 게 들어보면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 있다는 거지. 근데 ABC MRT 같은 경우는 실제 음성을 사용하니까 어떤 음성 코덱을 쓰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 서프레스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 왜? 스피치는 그대로 나와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녹음된 걸 들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들려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번부터 넘버 오브 트라이를 16번부터 1200번까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돌리실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를 ABC MRT로 한번 넘겨볼게요.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내가 16번 돼 있잖아요. 16번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스타트라. 아, 페어링 꺼져 있나? 커넥션을 해서 HFP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액션에서 스코어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걸렸죠. 그래서 뭐 소리 내주면 뭐 나오죠, 그렇죠? 오케이, 됐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ABC MRT를 한번 해볼게요. 16번 한번 해볼게요. 거의 이 점이 나오죠?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제 이 점이 나오고. 지금 F 같은 경우는 피메일이고요. M 같은 건 메일이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크게 하니까 도저히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아까 16개하고 17개 다 비교를 해봤는데 맞는 게 다 딴 데를 가르친 거야 지금 이게. 이거 핀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에는 틴을 가르치고 이거는 뭐 이렇게 다 한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고 하면
그 노이즈 스프레스 이렇게 아까 노이즈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지하철에서 있잖아요. 덜컹덜컹 하는 거 해가지고 틀어놓으면 있잖아요. 이 점수가 딱 나오면 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이 점수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녹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녹음된 걸 들어보면 순서를 매겨보는 거 이게 점수대를 하면 거의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뭐 완벽한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음성 명령도 완벽한 방식은 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STL을 될 거냐, ABC MRT를 될 거냐, 리스닝 애프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니까 될 거냐 남아 있는데 스티파는 아예 될 수가 없잖아. 노이즈 시그널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얘는 이제 나가리. 그럼 남아 있는 이것밖에 없어요. 쓸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게 그 받아쓰기를 하겠어요.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뭐 이게 공연에서 가지고 비싼 것도 아니고 AP 있으면 그냥 라이센스만 뭐 한 100 정도 주면 이거 안에 넣을 수 있는 것 같다. 정확하게 가면 모르겠어 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뭐 그 챔버에 넣어가지고 노이즈 막 만들어 놓고 하면 이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값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막 한번 손 내보세요. 이게 어째 점수가 나오는지 알겠죠? 우리 17개 만들어가지고 그때가 찾는 거죠. 근데 저기 그 아까 그 모 회사 뭐 LG라 그래줄게. LG 분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우스 시뮬레이터는 실제로는 소리의 방사 패턴을 그대로 모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될지 골치 아프지만 사람이 로봇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해가지고 정면 대비가 몇 데시벨 뜨는지 재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우스 시뮬레이터 만들어놨대 얘네들이. 표준을 정해가지고. 근데 저게 실제 입하고는 많이 방향성이 많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여기 있으면 있잖아요. 마우스 시뮬레이터에서 여기서 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람 입이 옆으로 찢어졌잖아요. 더 얘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막 저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러네요. 실제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기준이 이거니까 기준 거기서 또 맞추면 되는 거니까 실제 상황은 좀 더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음성 명료도를 재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표준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니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걸 한번 소개 한번 해봤고요. 되게 나도 좀 잔머리 굴리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다 그런 거 갑자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얘들 이러다가 저거 뭐 간단하네 저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만드는 거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ABC MRT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통신기기는 무조건 음성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든 시그널을 갖다가 뭐 잴 때도 뭐 사인 파더 제거 아까 뭐 벌스트 파잉도 되고 했지만 웬만하면 그 리얼 스피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테스트를 할 때. 왜냐 그러면 나는 얘가 이제 헷갈다고 하는 뭐 몸 바음을 해도 바칙 한다고 해서 진짜 바에서 깨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100% 그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뭐 보이스 액티비티 디텍션을 해가지고 이 보이스니까 열어줘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리얼 스피치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건 나중에 들어볼 수도 있다는 거. 내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헤드폰으로 들어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주고 이제 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소문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4.1 채널, 뭐 8 채널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리얼리스틱하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여드렸고요. 커피는 아까 마셨고 사진도 찍었고 이제 막바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뭐냐고 하면
이제 오픈루프 테스트에 대한 것들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블루투스는 어쨌든 이게 무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옷이 유선으로 연결, 무선으로 연결되나 뭐 어찌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선이 이제 무선이 유선 차이밖에 없으니까 무선도 연결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완벽한 무선이 되면 연결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시간적으로도 뭔가가 뭐 신호 형태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딜레이 타임이 바뀌어도 안 되고 개인이 바뀌어도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시간마다 계속 딜레이 타임이 바뀐다는 게 문제. 소위 말해서 위상이 다 틀어져 버려요. 나중에 주파 특성이 하나도 안 맞게 돼. 그거 난 모르. 한번 재보면 한 번 재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또 재고 또 재고 반복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대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클럭이 하나도 안 맞는 거겠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클럭이 안 맞으면 고주파수로 파장이 짧은 녀석 같은 어떤 개는 임페이지가 돼가지고 나는 다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재면 3로그 얘네가 두 번씩 재면 3dB에서 커져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 재고 네 번 재고 8번 재고 와서 3dB, 6dB, 9dB SNL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고주파에서부터 하염없이 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 측정을 할 수가 없어. 블루투스는 하면 할수록 더 이게 이상 산으로 가는 거예요, 측정이.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데모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해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서. 또 블루투스 페어링을 하겠어요. 이게 새로운 이게 프로젝트 파일 열 때마다 해야 돼. 원래는 하나에 다 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계속 할 때마다 열어야 제가 다르게 지정해놔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스캔을 한번 해보겠어요. 됐죠? 이게 스캔 듀레이션을 갖다가 10초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블루투스까지 내가 이게 이 주위에서만 이렇게 표현하라고 해서 입을 한 5초 정도 짧게 좀 해놨어요. 잡았고요. A2DP로 지금 이제 A2DP를 해가지고 오디오 프로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액준이는 갈 필요 없어요. A2DP는 연결 다 됐죠. 그럼 밑에 보면 A2DP고 SBC 코덱으로 48kg 샘플 레이트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해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오죠. 94dB 나오죠. 그렇죠? 94dB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1파스칼로. 이걸 맞춰놓은 거예요, 레벨을 지금. 이게 마이너스 14dBfs 정도, 디지털 풀스케일에서 마이너스 14 정도, 14dB 낮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꺼버리고, 해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14dB를 했어요. 그럼 94dB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500Hz 정도면 94, 이거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재볼게요. 에버리지 한 번만 해가지고 한번 재볼게요. 스타트. EQ가 걸리는지 일단 한번 EQ가 걸렸군요. EQ를 일단 빼주고 다시 한번 더 재볼게요. 야, 이렇게 해서 끌어봤어요. 자, 이렇게 뭔가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한 280mm 조금 전까지 이게 블루투스 항상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게 웃긴 거는 이 뒤집혀서 나오죠. 지금 밑으로 솟잖아요. 이 극성이 뒤집힌 거예요. 이거 이 쓰레기인 거지, 쓰레기. 왜 뒤집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주파수 같은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 번만 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좌우가 안 맞잖아.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이쪽에 왼쪽 오른쪽 키가 이어 시뮬레이터가 달라. 하나는 하이레조용이고요. 20kH까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8kH까지밖에 우리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빨간 녀석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이어 시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 뻥뻥 튀죠. 이렇게 이게 더 튀고 하죠. 물론 이 두 개가 똑같다는 보장은 없지만 비슷해요. 이게 LR이 이게 이제 다 튄다고. 근데 그에 반해서 파란색이 하이레조용이고 이게 사람의 귀하고 좀 더 맞아요. 이 그라스에서 최신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보여주려고 이번에 이렇게 하나는 노말이고 빨간 건 노말이고 하이레조용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다는 거예요. 이게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요거보다는 더 맞아. 그래서 이거 THD 양도 있잖아요. 이게 달라. 이게 보면 이 저주파선 이게 보면 이 3kg 막 이쪽 쓸듯이 많이 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이어 시뮬레이터가 쓸데없이 THD가 높게 보이는 거지. 특히 3kg 여기 부근 이 되게 크게 튀줘야겠어 이렇게. 이게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레저를 만약에 안 쓴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맞다라는 거지. 이게 튀기 때문에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대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들으면 이게 여기서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3kHz 보면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피크가 THD 피크가. 그래서 이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기도 되게 많이 튀죠.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안 튀게 느낌이 나. 이게 파란 게 이게 맞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한번 시켜본다는 거죠.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쭈글쭈글한 게 에버리지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한 8번 정도는 해볼게요. 해가지고 요걸 어펜드 시켜놓고 한번 더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이제 한 번 쟀고요. 두 번 재고 있고 이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크기가 위상이 맞다 그러면 이제 되게 잘 나와야 되고 좋은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8번을 재니까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 꺼져버리죠. 여기가 저주파수는 같은데 파장이 긴 녀석은 같은데 조금 조금씩 있잖아요. 이게 아까 딜레이 타임이 아까 얼마였어요? 280ms였잖아요. 270도 갔다가 290도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버퍼 사이즈가 계속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고주파수 부분에서는 인페이지 됐다가 아웃페이지 됐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까먹는 거 이게 다 없어지는 거 이렇게. 또 재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거 한 4번 정도 해볼까요? 4번 하면 좀 까먹는 게 조금은 적어 이거보다는. 네 번밖에 반복을 안 쓰니까 이게 중간쯤 어딘 거겠죠. 이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 정도로 오잖아. 그쵸? 이거 측정할 때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반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빠져. 이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 재기에는 너무 SNL이 물론 내가 좋은 무향실에서 이게 조용한 환경에서 이게 잘 재면 뭐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없을 같은 경우는 저주파수는 좀 이상하게 나오고 막 이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좀 좋아지는 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 우프 테스트를 하면 하나의 기계에서 바로 신호 재생 분석이 동시에 안 일어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테스트는 대부분 다 이래요. 우리가 쓰는 요즘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파일을 넣어주고 계속 해. 그러면 그 디지털 그 플레이어 갖고 있는 그 클럭하고 내하고는 안 맞는 거죠. 특히 블루투스 기기는 클럭이 다 안 맞죠. 이쪽하고 내하고는 전혀 다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뭐 4410, 48 샘플링을 한다고 해도 그쪽에 갖고 있는 클럭 증가하고 나랑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픈 우프 테스트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라는 거죠. 어떤 뭐 녹음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뭐 ASP도 그런 거죠. 뭔가를 플레이를 시켜가지고 내가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일단은 얘가 언제 시그널이 돌지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얘를 재생하는 게 아니니까 지가 알아서 눌러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얘 눌러주고 내가 키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는 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럿 톤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럿 톤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그런 거야. 내가 눌러놔. 분석 눌러놓은 거야. 파일럿 톤이 들어오기 전에 분석을 안 하는 거야, 얘는. 근데 파일럿 톤이 딱 들어오잖아요.
파일럿은 들어왔네. 내가 지정해준 네가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이제 측정이 시작될게. 너는 이제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파일럿은 개념이야. 그 파일럿은 뭐 쓰냐? 일반적으로 내가 지정해준 게는 1kHz 톤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파일럿 1kHz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가 받아들이는 거 시원해. 그 받아들여서 이 파일럿은 어디서 쓰냐는 거야. 아, 파일럿 토직이구나 아는 정보로 쓰는 것도 있고, 두 번째 하나는 내가 1kHz는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 내가 블루투스 해가지고 1kHz로 들어오면 얘가 1kHz로 들어올까요? 1kHz가 안 들어와요. 1.00004Hz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99.9998kHz, 999.98Hz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클럭이 달라서. 이거 시프트가 왔다리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러면 나는 분명히 1kHz를 했을 때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1kHz였는데 여기는 999.9998Hz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0.0002Hz가 차이 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면 20에서 여기서 20에서 2kHz까지 수입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윅 했잖아요. 거기서 1kHz 톤에서 프리퀀시가 시프트 된 만큼 나중에 측정한 것도 다 시프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아지는 거지, 뒤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얘가 하는 거예요. 프리퀀시 코렉션을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프리퀀시 시프트가 될 수밖에 없어. 클럭이 안 맞기 때문에, 니랑 나랑이. 그러니까 1kHz 들어왔어? 안 들어왔네? 그러면 뭐 999? 그러면 1Hz 전부 다 올려주면 되겠죠, 나중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파일럿 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파일럿은 정의를 다 해주는데, 나는 내가 만들어주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럿은 1kHz를 쓸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음은 20Hz부터 20kHz까지 갈래. 파일럿의 크기는 100mV야. 수입도 20에서 20kHz까지 이것도 100mV야. 파일럿의 길이는 0.2초 200ms고, 파일럿은 뒤에 0.1초의 무공 구간을 주고, 그 뒤에 수입 시간을 350ms를 줄 거야. 0.35초를 줄 거야. 이런 걸 모든 테이블 정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터 버튼 있잖아요. 제너레이터 버튼을 뽕 누르면 이 규칙대로 해가지고 파형을 빡 만들어내, 얘가. 그래서 이 파형을 이제 내가 mp3도 집어넣고 폰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집어넣고 이제 내가 여기서 어널라이즈 버튼을 딱 눌러놓고 있잖아요. 얘가 플레이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거대로 규칙대로 나올 거잖아. 이렇게 삥2에 나오면 요거 뒤에 0.1초의 포스트 파일럿 사일런스가 있고, 그 뒤에 350ms에 20에서 20kHz까지의 수입 톤이 나오다가 반복은 한 번만 하겠구나. 이런 게 다 지정이 다 돼 있다니까요, 여기가. 그걸 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1000Hz는 안 들어오고 998Hz로 들어왔네. 그러면 나머지 20Hz부터 20kHz까지 들어온 걸 갖다가 전부 다 2Hz씩 다 올리는, 전이시키는 거예요. 시프트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측정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시죠? 지금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프리퀀시 시프트를 갖다가 프리퀀시 코렉션 이런 거 안 해주면 그거는 약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이터레이션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길은 모르겠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션 시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이상하게 가니까 한 번밖에 못 잖아요. 그게 이제 단점인 거지.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 좀 내가 다음에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 오픈루프 할 때는 첩 시그널을 써요. 첩이 이제 우익 하는 거예요. 우익. 이게 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첩은 되게 좋은 게, 이게 이제 안젤로 파리나라는 우리 음향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분이 있어요. 이태리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로고 사인 수입을 만들고, 이건 뭐냐고 하면 무향실이 아닌데도 무향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우익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펄스가 여러 개 생기는데 뒤에는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것만 직접 엄압되고 나머지 반사음들 바닥 맞고 벽 맞고 걸 다 없애줄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사인파기 때문에 러브 앤 버드 특성이 가능해요. 뭐 이음이 있는지, 걸키는 소리가 있는지, 치는 소리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짧아 1초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Hz 간격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텝2 사이 같은 경우에는 두두두두두 가면 뭐 31개 대표 주파수밖에 못 보죠. 그렇죠? 옥타브에다 그러면 125, 250, 500, 그 다음에 1000, 2000, 4000이나 그러면 3000은 볼 수가 없어요. 못 보잖아. 대표 선수만 보는 거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12분의 1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0개 정도, 실제로는 주파수는 20에서 20km 같으면 그 2만 개가 있잖아요. 2만 개 중에서 대표 선수는 내가 200개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그 사이 값은 모르는 거지. 막대 그래프로 보는 거랬어요. 디스크리트한 막대 그래프 보는 거라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게 1초밖에 안 되는 시간은 이제 윅 이거지만 1Hz 간격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짧으면 저주파수는 안 돼요. 어느 느낌이만 된다고 하면.
그리고 THD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파고율이 낮아. 사인파니까 그 평균 대비 피크 값이 3dB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앰프를 크게 고동시킬 수 있는 거야. 스피커도 크게 고동시킬 수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칙 하고 내주면 크레스 팩터가 10dB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3이고 이건 10이 넘잖아요. 그러면 7dB만큼 소리를 크게 못 내주겠죠. 트위터가 나가버리겠지. 그래서 사인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우익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블루투스가 있잖아요. 가다가 패킷 로스 같은 건 생기면 안 되겠죠. 가다가 툭 끊겨버리면 이건 잴 수가 없는 거야. 너 특정 주파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연결이 깨끗해야만 오픈 오프 처스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거죠. 보시면 파이로트 내줬죠. 이게 1km 1km 윙 내주고 그 다음에 이거의 레벨은 얼마냐고 하면 100mV고요. 이게 듀레이션 얼마냐고 하면 200mS 0.2초가 되겠고, 여기 듀레이션 구간은 0.1초를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0.35초 350ms가 되고, 이걸 이걸 한 번인데 만약에 두 번 했다 그러면 한 번 더 붙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펄스 이터레이션, 그 다음에 세컨드 이터레이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건데, 블루투스 이렇게 만드는데 한 번만 했다 그랬죠. 이게 딜레이 타임이 계속 시간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실제로 재보면 있잖아요. 블루투스 재보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0.908173% 차이가 나는 거예요. 1%까지는 안 나오죠. 그렇죠. 이게 1000Hz 넘어 1000Hz가 안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프리퀀시 코렉션을 버튼을 딱 체크를 해주면 이게 내가 그만큼 있잖아요. 나중에 다 교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여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HDP TW HDP 아까 측정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 다른 기계인데 아까 여기서 이제 한 개, 약간 이런 특성이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면 지금 4번 반복 측정이 되어 있구나. 한 번만 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한 번 해보면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이만큼이 차이가 나게 지금. 그다음에 이게 딜레이 타임을 보면요, 이게 딜레이 타임이 나오는데 제가 한 번씩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267.5가 나왔잖아요. 또 267면 3을 또 바뀌죠. 제 때마다 바뀌는 거 이게. 또 이거 바뀌고 지금도 안 바뀌었다. 이게 또 페어링을 시키잖아요. 또 확 바뀌어요. 이게 다시 페어링을 시키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은 또 계속 1초씩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1초란다. 0.1초 0.1ms 줄어드는데 페어링을 하면 다시 하면 이게 260대가 아니고 240대가 갈 수도 있고 300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지. 이 블루투스를 가지고 오디오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사실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가 만들어진 게 데이터 전송하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로스가 안 생기는 개념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 우리 오디오를 듣는다고 하면 오디오 비디오가 싱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좋은 거라니까 0.16초 같은 경우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막 0.5초 막 0.1초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걸로 가는 거죠. 게임하면 있잖아요. 슈팅 게임하면 잘 안 맞아 이게. 자동차 그러니까 보면 블루투스를 페어링 하잖아요. 헤드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 안 맞아요. 이게 딜레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 생각보다. 뒤에 고급차, 우리 뭐 고급차니까 뒤에 화면 다 있잖아요. 저 뒤에 뒷자리에도 이렇게 화면 있는 거 해가지고 게임 한번 해보십시오. 블루투스 해가지고 잘 안 맞아요. 이게. 슈팅 게임. 자, 이제 끄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반복 측정에 따라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 듀얼 FFT예요. 이건 아까 내가 계속 보여줬는데 설명만 안 해준 것밖에 없어요. 듀얼 FFT. 이게 뭐냐고 하면 스마트 라이브 아시는 분? 스마트. 아니 뭐야 스마트. 공연장에서 이거는 필수 아이템인데 이거 가지고 강의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있잖아요. 내가 공연장에 갔어요. 그러면 전에 내가 EQ를 해놨을 거잖아요. 그쵸? EQ를 해가지고 소리를 딱 잡아놨어.
무슨 뭐 소리들 다 잡아놨을 거잖아요. 모든 마이크들하고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 허브이 확 돼가지고 주파수가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음악은 공연은 되지만 계속 그 주파수 특성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돼요. 그럼 내가 실시간 그거 보고 있잖아요. 이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저주파수가 높고 고주파수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주파수 계속 올려줄 수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실시간으로 나오는 음악 시그널로 가지고 내가 EQ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그 투 채널 FFT, 듀얼 FFT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그널도 쓸 수 있어요. 광대역일 때만 그 주파수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표현하지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 사인파 하나만 아니고 이거 뭐 하면 그 주파수만 보이겠죠. 최대한 광대역음을 쓰는 거예요. 광대역음을 모든 주파수가 다 있을수록 좋겠죠. 근데 음악 중에서 모든 음악이 다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코헤런스라는 값을 보여줘요. 코헤런스 값이 떨어지면 거기는 음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이 심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음악이 없으면 잘 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가지고 쓰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테스트할 때 음성 흘러가 테스트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기법을 쓰는 거예요. 나는 뭐 Please select the word when 했는데 주파 특성이 나오고 딜레이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 아까 그렇죠. 희한한 일이 벌어졌었죠. 그걸 가지고 아까 우리 얘기 이 특성을 다 댔잖아요. 음성을 가지고. 그게 바로 이 투채널 듀얼 FFT, 투채널 FFT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거고 APS 이번에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바로 이제 음성 통신기기 측정에 유용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 음성 통신기기는 음성 시그널 위에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어. 사인파 넣어도 없애버려. 노이즈 넣어도 없애버려.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블루투스를 테스트한다고 보죠. 블루투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압축 코덱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압축 코덱 안에는 사이코쿠스틱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인파를 넣고 측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그러면 사이코쿠스틱 모델이 하나도 동작이 안 될 거잖아. 사인파는 무슨 사이코쿠스틱 모델이 나와? 단음 하나만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복합음이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주파 특성, THD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사이코쿠스틱 모델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정교함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블루투스 재면서 두두두둑 재면 있잖아요. 실제로 음악을 들었을 때 있잖아요. 아니 음악을 들었을 때 그 특성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블루투스 코덱을 성능을 잴 때 어떻게 재는 게 제일 낫겠어요? 음악을 넣어보는 게 최고 낫겠죠. 그럼 사이코쿠스틱 모델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듀얼 FFT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음악을 넣고 내 시스템을 다 내가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음악을 넣고 주파 특성도 보고, 실제 음악을 넣고 그 MP3 코덱도 내가 성능을 평가하고 싶어. 실제로 음악을 넣어서 음성 코덱이든 음악 코덱이든 실제로 음성을 넣고 음성 코덱도 평가하고, 실제 음악을 넣고 음악 코덱도 평가하고, 사이코쿠스틱 모델도 보고 이런 거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노이즈로 가지고 해도 안 되고요. 사인파를 해도 안 돼요. 사인파도 우익이든 두두두둑이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사인파 이렇게 다 세.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 IC 국제기 표준 일을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고치기 쉽지가 않아. 이거 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바뀔 거예요, 이게. 그 아마 바뀌면 이것밖에 없어요. 투첼레 FFT가 되는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원시간을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무슨 시그널을 넣어야 되지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뭘 넣어야 되는 거야? 표준적인 걸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표준 음이 있어야 되겠네? 그것도 또 약간 필요한 거고. 근데 음성을 되려면 표준 음성을 넣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음성이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거니까. 내가 A2DP 프로파일로 가지고 성능을 재려면 표준 음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HFP로 해가지고 음성 통신을 재려면 표준 음성 시그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폴카라든지 패스크에서 ITUT에서 주는 표준 음성 센텐스가 있다고. 그 하버드 센텐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듀얼 FFT가 여기서 내가 소개하는 이유는 음성 통신에서 잡음 제거 알고리즘 요즘 없는 데가 있습니까? 블루투스 다들 있어요. 스마트폰도 에코 제거 다 있다고. 그리고 사인톤 제거하는 게는 웬만하면 다 했어요. 없는 경우도 있긴 해요. 경우들이 약간 다른데, 이런 게 있으면 사인파 입력을 제한하고요. 노이즈를 넣을 수가 없어. 노이즈 서프레션이 돼버리니까 나는 시스템의 전달 특성을 내고 싶은데 입력 신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음성을 쓰거나 아니면 음성과 최대한 유사한 신호음을 넣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기계가 까닥하게끔 해가지고 음성이야 해가지고 보이스 액티비티가 디텍션이 되게끔 한 다음에 은근슬쩍 시간을 확 넣어가지고 뽑아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한 가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것들은 음성 시그널, 리얼 스피치를 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듀얼 FFT가 만들어진 거는요, 이거 굉장히 최신 기법 같지만 전혀 그건 아니고 30년, 40년 전에 만들었어요. BNK 보면 2034라고 옛날에 이게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원조예요, 원조. 지금은 이제 안 나오죠. 이걸 갖다가 이제 듀얼 채널 FFT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듀얼 모드 FFT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이나믹 신호 분석기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왜 그랬냐? 이 당시에는 처음부터가 노이즈 넣고 됐거든, 노이즈. 그러면 칙 하는 스테이셔너리한 정적인 노이즈만 썼다고. 근데 이거는 음악이 들어갔잖아요. 쿵, 쿵, 쿵 이런 거 들어가서 나왔다는 거지. 음악 신호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신호를 넣어서 측정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신호 분석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스피커하고 마이크로폰은요, 우리가 아는 선형적인 장치가 아니에요. 레벨에 따라서 이제 THD도 계속 바뀌죠. 굉장히 비선형적인 장치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94dB 시그널 넣는 거 있잖아요. 사인파로 94dB 넣는 거하고 음악적으로 펑펑펑 94dB 넣는 거하고 있잖아요. RMS 정도로 맞춰가지고 넣는 거하고 노이즈 넣는 거하고는 달라요. THD 양도 다르고요. 다 다르게 나옵니다. 스피커는 그 음향 변환기는 다 비선형 장치예요. 그래서 내가 사인파로 넣는 거하고 음악을 넣는 거하고는 같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같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물론 레벨이 굉장히 작을 때는 스피커 자체가 선형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전격 출력에서 좀 크게 될 때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여러 측정 기관에 가보면 측정하는 엔지니어가 아무 생각 없이 측정하는 거 시그널을 뭘 쓰는지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 없이 쓰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표준 단지에서는 항상 무슨 시그널을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쓰라고 항상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 스텝들을 쓸 수도 있고, 스텝들에서도 뭐 스텝 간격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사인십을 쓸 수도 있고, 핑크 노이즈 쓸 수도 있고, 화이트 노이즈 쓸 수도 있고, 음성 시그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 시그널 쓸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얘를 갖다가 네트워크 분석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네트워크 분석기냐? 네트워크 장비 아까 뭐 있었잖아요.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KT든 SK든 네트워크 장비 보면 넣고 보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노이즈 서프레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노이즈 시그널 넣으면 안 나온다고 이게. 사인파도 제가 하시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없는 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아무 시그널 넣는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당연 제일 좋은 것들은 음성이 들어갈 때만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넣고 하는 이런 분석 기법들이 바로 이제 뭐 듀얼 채널 FFT 분석기 아니면 다이나믹 신호 분석기, 네트워크 분석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듀얼 채널 FFT는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냐? 크기하고 위성을 보여줘요. 크기하고 위성을 보여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임펄스 응답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대전제는 뭐냐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뭐냐? 선형 시스템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가 선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이냐는 거야. 얘가 선형 시스템인지 아닌지. 그게 바로 이제 코히어런스라는 그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보여줘요. 그래서 코히어런스 값이 1이 아니다. 그 말은 얘가 지금 선형 시스템으로 동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선형 시스템이 아니야. 선형 시스템이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하나, 뭐 딜레이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노이즈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왜곡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아니면 잔향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이 주파수에서는 얘는 지금 이게 그 내가 믿을 수 없는 값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신뢰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코히런스 값을 신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좀 이따가 다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투채널 FFT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든 음성이든 잡음이든 아니면 M 시퀀스 같은 MLS 같은 이런 특수한 화이트 노이즈랑 비슷한데요. 크레스트 팩터가 1에 1. 엄청 좋은 거지. 그래서 소리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광대역 노이즈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시그널도 가능해. 대신 광대역이 된다는 거예요. 광대역이 아니라고 어떤 특정 주파수가 없다면 그건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코인을 써보면 그게 빵으로 가요. 근데 그게 내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비선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할 때는 얘는 어떻게 하냐면 투채널 FFT라는 말은 한 채널 기본적으로 내가 내주는 시그널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1번 채널로 들어가요. 기준 채널로. 그 다음에 측정된 거, DUT 측정된 거 이제 2번 채널 들어가요.
그래서 2번 채널, 1번 채널로 해가지고 주파수 도면에서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인버스 FT를 하면 인펄스 응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전달함수 구할 때 입력, 컨볼루션, 전달함수는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달함수를 구하려면 출력을 입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주파수 도면에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 아니면 타임 도면 같은 디컨볼루션을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그거랑 똑같이 그냥 1번에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고 2번이 DUT 통과된 시간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DUT 통과된 시간에 레퍼런스를 나눠줘 버리면 전달 함수가 나온다는 그 개념이야. 근데 이 개념은 선행 시스템에 맞는 거예요. 왜곡이 들어가서 안 맞아. 이건 하나도. 시간적으로 있잖아요. 선행 시불변 시스템에 말하는 그 왜곡이 있으면 안 되고요. 1km 넣으면 1km만 나와야 되는 거고 2km, 3km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서 바뀌면 안 돼요. 블루투스 같은 건 안 맞아. 이거 시간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1번, 2번 채널이 같은 시간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레퍼런스 시그널, 하나는 DUT 통신 시그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 두 개가 클럭이 반드시 맞아야 돼요. 클럭이 안 맞으면 매그니튜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위상이 틀어져요. 고주파수 가면 있잖아요. 2분의 1 샘플 정도로 클럭 차이가 나잖아요. 그다음에 10km 가버리면 위상차가 10몇 도가 차이 나버려요. 그러면 제가 보면 이거 위상이 이거 틀어졌네. 개코나 위상이 틀어진 게 아니고 샘플 클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그니튜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위상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 샘플 클럭을 사용되는, 여기는 동일 샘플 클럭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1번 채널, 2번 채널 막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클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그 스마트 막 라이브 붙여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위상차가 왜 이렇게 나죠? 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 기기 문제, 기기. 그래서 선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했지만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F니까 주파수 표현된 거죠. 얘를 나눠줘 버리면 이 나와요. 이거는 신호 처리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야. 그렇죠? 이거 전작가나 이렇게 콩대에 가가지고 공업 수학 배우고 나면 신호미 시스템 배울 때 다 나오는 얘기, 이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의 대전제는 선행 시불변 시스템 일대의 가정하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잡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노이즈가 없는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노이즈가 들어가면 확률 신호 처리로 들어가요. 우리는 또 이제 대학원 과정 등 들어가면 스토캐스틱 시그널 프로세싱, 랜덤 시그널 프로세싱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이게 좀 약간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이것도 공대생이 아는 이야기겠지만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들어가 보면 노이즈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입출력을 가진 선행 시불변 시스템의 전달함수 HF로 표현돼요. 입력 대비 출력, DUT 출력 대비 입력 시그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이즈가 없다 이렇게 해가 전달함수를 추정을 해요. 그래서 추정이 아니고 그냥 구하는 거지. 이거는 추정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잡음이 없고 입력 신호에 의해서만 출력 신호가 정해질 때 HF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 말은 노이즈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출력은 입력에 의해서만 정의가 되는 거죠. 가운데 낑겨 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노이즈가 없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상적인 조건인데, 근데 실제의 경우에는 입출력 신호 모두 잡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잡음이 들어갈 거잖아. 그렇죠? 공간이 됐든 기기 안에도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잡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잡음을 내가 없애주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잡음 특성이 아니고 전달 특성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달 특성을 원한다고 하면 이건 갖다가 이제 복소 평균을 해주면 잡음하고 비슷한 성분이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 에브리지를 하게 돼 있어요. 복수 평균. 그래서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스펙트럼은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복수 평균에서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이 복소수 평균은 순수한 벡터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라는 것들은 있잖아요. 잡음과 랜덤하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벡터 방향이 막 무작위로 가니까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겠죠. 일로 가는 데서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게 충분히 평균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롱텀으로 해주다 보면 이게 벡터 방향이 무작정으로 가기 때문에 벡터 방향에 1로 가면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가면 이렇게 하는 게 다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노이즈가 있지만 컴플렉스 에브리지를 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 에브리지를 많이 시킬수록 좋아요.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상황 같은 경우. 대전제가 신호는 디터미니스틱하지만 노이즈는 랜덤하다라는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상황이 이렇고 우리.
근데 노이즈가 끼었어요. 노이즈가 끼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게 두 개가, 이 그냥 노이즈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 파워 평균은 벡터 길이만의 평균값으로 위상 정보를 무시한다. 그래서 파워 평균은 잡음 제거가 불가능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아까는 여기 없었잖아요. 이 두 개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노이즈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컴플렉스 에브리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컴플렉스 에브리지를 해주는 거예요. 복수 평균을 구해주는 복수 평균을 하는데 특수하게 이게 대한 혈례 복수 성분을 분모 문제 다 곱해줘. 이거는 뭐를 곱해주냐? 바로 입력에 대한 성분을 혈례 복수 성분을 곱해줘 버리는 거예요. 왜? 이 두 개가 컴플렉스 에브리지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인위적으로. 그래서 입력 성분을 하나 더 곱해주는 거야. 근데 곱해주면서 얘에다가 이제 컴플렉스 있잖아요. 1 플러스 2i면 1 마이너스 2i를 곱해주는 거예요. 켈레 복수수니까. 곱해줘가지고 해서 보면 밑에는 이제 G하고 G 켈레 복수니까 이거는 이제 매그니튜드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복수 평면이 있는데 1로 보는 거하고 켈레 복수 1로 보는 거하고 되게 합으로 해보면 매그니튜드만 나오잖아요. 이건 분모로 가는 거. 이거는 그냥 매그니튜드 값인 거야. 분자가 뭐가 되죠? 얘하고 얘 사이 뭐가 납니까? 바로 그 컴플렉스 에브리지가 나오죠. X하고 Y 성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요걸로 가지고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갖다가 복수 평균을 여러 번 반복을 해도 뭐가 될까요? 노이즈 성분이 싹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구한 게 바로 전달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노이즈를 없애주는 거지. 요런 과정을 속에서 해가지고 요 과정을 넣어주면 이제 노이즈가 빠진 순수한 전달 특성과 이 노이즈가 이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복수 평균을 통해서. 이해가십니까? 이게 복수 평균할 때는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반복.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 과정을 우리는 크로스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요. 밑에 이거는 이제 오토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 이건 매그니튜드만 보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크로스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GXY라고 표현하고 얘가 GSX로 표현해요. 이렇게 가지고 H1 값은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에스티메이션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이즈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추정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게 입력 성분으로 곱해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H1F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라이브 쓰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텐데 그럼 안 보여주니까 이 H1F는 같은 게 입력 시그널을 가지고 컴플렉스 콘주게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요. 이거 H2F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출력을 갖다가 시그널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하고 몰라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그냥 확률 신호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구나. 노이즈가 있으면서도 노이즈를 갖다가 제거시킬 수 있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신호처리 기법에서. 통신 신호처리에서는 디터미니스틱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선행시불변이 아니라고 뭐가 노이즈가 들어오고 막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 깨끗하게 이상적인 건 없어. 이런 건 없어. 이거 노 노이즈는 조건 없어요.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추정해서 값을 나타내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H1F 같은 경우는 추정값은 테스트 장치 출력에서 나타나는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이게 분모에 Y 성분이 없잖아요. 오직 분자에만 Y 성분이 있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만약에 그래서 이걸 갖다 왜냐면 입력에 대해서 곱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H2F 같은 경우에는 출력에 대해서 곱해주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에 대한 성분이 분모 여기만 들어가죠.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력에 대한 성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고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거고 H1F 같은 경우에는 출력에 대한 잡음이 뭐가 생길 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오직 여기에서는 입력에 대한 잡음만큼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실제 어떤 기기가 있으면 인풋 아웃풋 중에서 내가 될 때 입력에서 왜곡이 많겠어요? 출력에서 왜곡이 많겠어요? 당연히 출력에서 많지. 요즘에는 이게 신호 재생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시그널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그래서 입력은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 근데 이제 출력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전부 다는 지금 다 H1F로 다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라이브 그냥 안 봐도 그냥 H1F로 구하게 돼 있어. 그거는. 보나 안 보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또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이런스 값을 구하면 아까 이거 H1F, H2F 구한 걸 가지고 코이런스 값 구할 수 있어요. 원래 코이런스 값이 제곱을 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어쨌든 코이런스 값을 구해요. 0에서 1값씩 값이 나오는데 이런 매우 좋은 측정 품질을 보여주고 0은 매우 나쁜 측정 품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 언제 가냐? 측정 신호가 완전히 선형적이거나 출력이 완전히 입력에 의해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 노이즈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1로 가요. 그래서 이게 이 코이런스 값을 보면서 잡음의 유입 정도하고 측정 기기의 왜곡 정도를 보는 거예요. 왜 생기는지를 몰라 이거는.
이 단점이 뭐냐고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얘가 외국 있다 없다를 코헤런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 못하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 특성이 나왔어. 이렇게 0이니까 94dB 정도 나왔어요. 핑크 잡음을 넣어서 라우드스피커 측정을 했습니다. 나왔는데 코헤런스를 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1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도 이렇게 줄렁줄렁하잖아. 이게 왜 생기냐는 거야. 이게 여기서는 소위 그냥 그 스마트 라이브 쓰는 사람 이걸 갖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못 믿을까. 그냥 그렇게 하는 사실은 못 믿을까 맞지.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생기냐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유닛 자체가 점을 못 내주는 거예요. 스피커가 못 내주니까 시스템 자체가 못 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이즈밖에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못 내주니까 주변에 노이즈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피커가 못 내주니까 THD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맥에서 THD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또 떨어지겠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소음 유입 또 신호 자체 너무 짧아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얘를 충분히 여기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여기도 안 나오죠. 이게 보니까 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트위터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큐리티가 안 되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또 정확한 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는 한 30Hz부터 한 12kHz까지는 내가 믿을 만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그널은 그냥 그 핑크 노이즈가 쓴 거예요. 음악으로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광대 음악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헤런스 값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디스토션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논 코헤런트 디스토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헤런스 성분 말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1 마이너스 코헤런스 성분을 보면 코헤런스 성분 이외에 다른 부분이니까 그건 뭐겠어요? 노이즈밖에 없겠지. 아니면 왜곡밖에 없을 거냐. 그래서 왜곡 특성을 볼 수도 있어요. 그는 여기 현재는 여기서는 들어있지는 않은데 그런 거고요. 그 듀얼 FFT 같은 거 해줄 때는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이제 윈도우잉을 씌우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구간대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FFT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게 FFT는 패스트 프리어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쨌든 디스크리트한 프리어 트랜스폼에서 나온 거야. 그 이산 신호를 넣어가지고 프리어 트랜스폼 해준 거거든요. 프리어 트랜스폼 하려면 어쨌든 주기함수가 돼야 돼요. 주기함수라는 말은 어쨌든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그널 여기면 이렇게 취하는데 이 시점과 끝점에 같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1초 간격씩 이렇게 빼내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처음하고 끝이 같겠어요? 당연히 안 같을 거잖아. 그러면 강제적으로 같게 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처음과 끝을 0으로 수렴해버리면 0으로 가면 다 같아져 버릴 거잖아. 그래서 크기 값을 다 끝에 0으로 가버리는 거야. 강제로 0으로 같게 만드는 거지. 어떤 시간에 오더라도 0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주기함수로 바뀌는 거지 갑자기. 그럼 이게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FFT라는 알고리즘이 돌아갈 수 있다고. 프레 트랜스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뭐냐고 하면 어쨌든 0으로 수렴하는 거 이게 얼마나 삼각형으로 해도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삼각형 윈도우가 되는 거고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가다가 확 0으로 가는 수 있겠죠. 사각형 윈도우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적당하게 뭐 레이저드 코사인 윈도우도 있고 뭐 해밍 윈도우, 해닝 윈도우. 이 0으로 수렴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가는 건 없겠지. 뭐 어쨌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는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어쨌든 이거 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값은 가운데 값밖에 없겠죠. 여기 있는 값은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별로 신뢰가 안 되는 값이라는데 가운데만 신뢰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고 하면 여기 신뢰가 있어요. 여기 신뢰가 안 돼. 또 여기 신뢰돼. 여기 신뢰 안 돼. 여기 신뢰되니까 중간쯤 시간의 중간쯤이 내가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음성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 붙다가 가운데 좀 분석 못했다가 이거 분석 이렇게 되는 거야. 신뢰할 수 있고 신뢰 못하고 신뢰하고 신뢰 못하는 부분이 계속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그 오버랩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오버랩.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요 사이를 갖다가 또 이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이만큼 신뢰할 수 있어. 여기는 이만큼 신뢰할 수 있어. 이만큼 신뢰할 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속적으로 바뀌는 시그널을 갖다가 오버랩을 시키면 일반 쭉 이어서 있잖아요. 내가 딱 볼 수 있는 특성을. 이게 바로 오버랩을 시켜서 보는 거. FFT 할미가 아셔야 됩니다. 뭘 뭐 다 알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50% 정도 있잖아요. 75% 하면 더 많이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보통 50% 정도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점시켜서 중점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서 보는.
잘 표현 못하는 요 구간을 없애주려고 시간으로 바뀌는 걸 잘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윈도우를 씌웠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야. 윈도우를 왜 씌웠냐? FFT는 원래 그래. 풀의 트랜스포머를 써먹으려면 주기함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구간 내에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주기가 아닌데 주기를 하려니까 잘라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자른 게 당연히 이쪽에 주기가 안 맞, 당연히 다른 거, 저는 다른 식으로 날 거잖아요. 아버지, 방이면 가하고 방 어떻게 갖겠어요? 하지만 이게 주기적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안 같으니까 이렇게 끝을 주기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영어로 수렴하는 이런 게 막 이런 윈도우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윈도잉을 씌워주고 있잖아요. FFT 랭스라는 게 있고 FFT 랭스라는 건 뭐냐고 하면요, 내가 아까 여기 요 구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요 구간 되게 짧은 구간일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샘플링을 할 거잖아요. 그죠? 샘플링을 하면 이게 샘플이 예를 들면 500밖에 안 들어간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 안에 500개 샘플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주파수 수는 5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20에서 20km까지 보는데 샘플 수가 500개밖에 안 되면 500개 주파수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면 2만을 500개로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갖고 레졸루션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죠? 내가 20에서 2만 헤르츠를 주지만 샘플 하나밖에 안 줬어. 그럼 주파수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정보수가 줄어드는 거지. 내가 주파수가 2만 개 들어가 있는데 샘플 데이터 관련이 있겠죠. 2만 개가 들어가 있는데 샘플이 2만 개야. 그럼 1헤르츠 간격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충분히 많이 길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초 간격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1초 보고 거리 1초 본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 사이에 바뀌는 건 또 못 보잖아. 그래서 주파수 레졸루션을 확 높여주면 시간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걸 또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시간적으로 바뀌는 걸 빨리빨리 보고 싶어. 빨리빨리 스펙트럼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 이퀄라이저 그래프가 빨리빨리 보고 싶다고 하면, 그렇죠? 해상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샘플이 작아지니까.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같은 그런 거지. 뭔가 하나가 좋으면 하나 나빠지는 거예요. 주파수를 높이면 이 나빠지고. 내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 맞다. 그래서 이게 FFT 랭스인데, 이 FFT 랭스를 갖다가 있잖아요. 16K, 16,000개잖아요. 근데 길게 해주면 어쨌든 16,000개 주파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게 예를 들면 샘플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48로 하든 아니면 44.1로 했다고 봐요. 그러면 주파수는 20개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20km까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16,000개나 거의 또이또이 되는 거잖아요. 1Hz 간격을 거의 볼 수 있다고. 우리가 1Hz 이상으로 볼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16K를 쓰면 이렇게 16K 정도 16,000개 샘플씩 하면서 받아와가지고 윈도우에 씌워주고 분석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바로 FFT 랭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대한 이제 윈도우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개 윈도우가 있는데 해밍 윈도우, 해닝 윈도우, 플랫탑 윈도우, 돌비 쉐비셰프, 블랙만 해리스, 에피 이큐블 이런 거 있는데 제일 괜찮은 게 에피 이큐블인 게 제일 괜찮아요. 이게 또 윈도우 웃긴 게, 이게 신호체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게 메인 로버를 내가 섬세하게 볼래, 사이드 레버를 섬세하게 볼래 따라서 이 모양이 또 바뀌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 벗어나서 안 할래. 어쨌든 이런 걸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 정렬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오버랩을 갖다가는 50% 하면서 50번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내가 16K가 정해지면 이 샘플 레이트 정해지고 16K가 정해지면 얘가 어떻게 했냐면 11Hz 간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샘플 레이트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샘플링 레이시 예를 들면 190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이건 지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1Hz 간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높여주면 이거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11Hz 보여주고 그다음에 22Hz 보여주고 하니까 그 안에 값은 그러면 15Hz는 어떻게 되나요? 모르는 거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 FFT 랭스를 샘플 레이트밖에 확 늘려주는 거예요. 막 늘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게 되겠죠. 천천히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액퀴지션 랭스인데요. 이거는 그 액퀴지션 랭스는 이 오버랩 간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맵 캡처주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입력 시그널 길이만큼 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please select world 벤테가 이게 5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액퀴지션 랭스는 전체 5초가 다 돼야 이 5초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 다. 1초만 하면 있잖아요. 이것만 분석하는 please에서. 그러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이게 please select word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레퍼런스거나 코릴레이션을 구해가지고 타임 딜레이도 구하거든요. 근데 please select word 하면 이게 음성이잖아요. 음성은 모음이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인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뭐냐고 하면 어떤 얘기가 있고 얘기들 사본이 있어요, 그렇죠? 사본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겹치는 순간에 이게 곱해가지고 더해지는 값이 제일 크게 뜰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빵일 거잖아요. 겹치는 게 하나 없을 거잖아요. 겹치는 게 한 개 있죠. 겹치는 게 두 개 있고 뭐 세 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겹쳤을 때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값이면 나오죠. 그러면 값을 보면 처음에 작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팍 크게 떴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가 겹쳤을 때가 제일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타임 딜레이 값인 거예요. 싹 오다가 딱 치고 이렇게 가니까 이 딜레이 값을 찾으면 이게 딜레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음성 시그널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시그널 많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가다 보면 있잖아요. 이게 값이 이렇게 하나가 크게 떠야 되는데 뜨고 또 그다음에 또 뜨고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타임 딜레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여기도 같고 이렇게 되면 이게가 에러가 생겨요. 그때 해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고 하면 이게 바로 M 시퀀서라는 특수한 시그널 앞에다 달아줘요. 이게 뭐냐고 하면 1010 시그널인데요. 이게 지가 겹쳤을 때 제일 크게 스파이크가 뜨는 아주 특수한 시그널인 거예요. 그래서 M 시퀀스, 또 M 시퀀스는 주파수 특성은 화이트 성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파수 특성을 하나도 이게 건드리지를 않아. 그래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아까 please select word 미리 있잖아요. 뭐 아까 뭐 어쩌고 이게 폴카 시그널 앞에다가 일단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타임 딜레이도 정확하게 구해주고, 그 음성 시그널 할 때, 왜냐하면 그 블루투스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게 타임 딜레이를 재는 게 중요해요. 아까 200 몇십 세컨드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쓰고자 하는 음성 시그널 앞에다가 MC 컨을 딱 달아줘가지고 하면 팍 하고 나 임펄스 응답이. 나중에 임펄스 응답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는 이런 기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 0.1초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샘플 레이트마다 있잖아요. 192km까지 다 이걸 넣어놨어요. 8km부터 192km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1010으로 바뀌죠. 이게 이진값인데 있잖아요. 이진값인데 웃긴 게 요게 화이트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수한 값이에요. 이해 보수 뭐 투스 컴플리멘트를 해가지고 이 구해내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예. 크레스 팩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나중에 그 DHC 통과하고 나면 이게 좀 어쨌든 이게 2배 이상의 정도 크레스 팩터는 아까는 먹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더 0이 아니다는 크레스 팩터가 0은 아니고, 이건 당연히 0이겠죠, 그렇죠? 1,0밖에 없으니까 사각파니까 크레스 팩 평균하고 피크 값이 똑같을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DHC를 통과하고 나면 또 안 그래요. 이거 막 2배 이상. 그래서 한 얼마 정도 해야 되냐고 하면 한 0.5fps 6dB 정도의 이게 마진을 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크레스 팩터 6 정도 된다라고 보면 더 쉽겠죠. 그리고 아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듀얼 FFT 한다, 이게 만약에 클럭이 안 맞을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실제로 이만큼 되는 뭐냐고 하면 샘플 레이트가 48km다 그러면 이게 20kHz에서 본다고 하면 75도까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반샘플 에러가 생길 때, 샘플과 샘플 사이에 반샘플만 있잖아요. 이게 위상차가 생기더라도 이 클럭을 반드시 맞춰야 되는 마스터 클럭. 1번 채널 1번 내가 두 개 채널 쓸 때 192로 한다고 하면 더 잘게 보기 때문에 조금 작아지겠지만 샘플 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에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거 뭐 이 시스템 이거 에러가 다시 꼽아다 다시 기버렸잖아요. 또 이 다른 값을 갑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스터 클럭 뒤에가 있어요. 마스터 클럭을 단 기기끼리 줘가지고 다 같이 맞추고 하는 마스터 클럭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맞춰줘야 돼요. 한 사람이 모두 교통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자, 지금부터 착착착착 이렇게 있잖아요. 클럭 정보가 쫙 같이 가게끔 하는 마스터 클럭이 모든 기기들을 제어해야 되는데 블루투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가 알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 클럭이 일치라면 있잖아요. 내가 64번을 평균을 하더라도 계속 좋아지고 모든 게 일로 가잖아요. 근데 샘플 클럭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아까 블루투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하면 더할수록 아까 고주파수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평균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있다가 60 넘으면 평균하는 이게 다 잃어버리는 거. 500Hz까지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헤런스 값이 반복하면 할수록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게 100Hz 언더만 이게 정확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0Hz 이상 여기서부터 안 맞는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만큼 클럭 정보가 중요합니다. 측정하실 때는. 예,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아까 전달 함수를 해줄 때 있잖아요. 크로스 스펙트럼을 해가지고 컴플렉스로 안 하고 있잖아요. 매그니튜드만 해가지고 매그니튜드 온이라는 이런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위상정보를 내가 무시하겠다라는 거야. 클럭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무시해. 그러면 계속 반복 측정하면서 계속 좋아지는 걸로 가요. 대신에 코헤런스를 못 보는 거죠. 근데 특성은 계속 깨끗하게 나와요. 주파 특성은. 아까 우리는 계속 반복 측정하니까 고주파수가 계속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위상을 안 보겠어요 해가지고 있잖아요. 위상을 안 보고 매그니튜드만 보겠어요 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 해가지고 하면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좀 이따 그것도 보여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듀얼 FFT를 해가지고 아까 여기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시원하게 여기서 재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실효돼서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마이크로폰 특성은 플랫하거나 아니면 가스로 약간 올려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 보면 이 시로 3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플랫하죠? 5kg, 6kg까지. 그쵸? 이거 점수 굉장히 잘 나옵니다. SLR 이런 거 제거하면. 그리고 폴카 점수도 굉장히 높아요. 플랫하니까. 그리고 얘를 갖다가 있잖아요. 입으로 얘를 빼가지고 있잖아요. 얘를 빼가지고 입에다 대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MRP 비치 2.5cm 여기다가 놔놓고 있잖아요. 똑같이 89dB 소리 괜히 크게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도 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약간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나와요. 아주 기가 막히게 튜닝하는 거예요. 요렇게 돼도 잘 나오고 여기 끼워도 잘 나오고. 어느 회사 끄겠어요? 요렇게 끼워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게 이런 게. 그렇게 하면 이게 통합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찧었는데 고주파로 계속 떨어져 이렇게. 화면이 떨어져 이렇게. 이거 폴카값 굉장히 더럽게 나와요. 실제 들어보면 소리가 멍청하게 들려. 이런 거 판대니까요. 이게 아마 정상 착용했을 때 이렇게 고주파로 떨어지죠. 근데 MRP 착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것들은 가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막 뻥 솟아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보니까 제대로 튜닝을 안 한다라는 거지.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이게 어쨌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해줘보면 이제 베르벨 또 리시버 단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A2DP 있는 걸 해가지고 이어폰 움직이는 걸 많이 보지만 통합 품질에 대해서는 리시버 단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 이야기할 때 퀄리티, 내가 얘기할 때 상대방이 듣는 나의 목소리에 대한 퀄리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두 개가 다 좋아야 되겠지. 그쪽에서도 듣는 사람도 리시버 단이 좋고 내가 말하는 거 샌딩 단도 좋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끄는 거 생각 보통 많이 안 하고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오늘 데모의 마지막이에요. 듀얼 FF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또 페어링을 하고 자, 페어링을 해볼게요. A2DP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A2DP 해가지고 이렇게 음악 품질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아까 뭐 HFP를 해가지고 리시버 단, 샌딩 단은 다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 첫 번째는 트랜스 펑션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 이게 또 EQ가 걸리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해서 이제 없는지. 이게 EQ는 두 가지 방법이 논이구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시그널 자체를 바꾸는 EQ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아니, 출력을 바꾸는 거겠죠, 그렇죠? 출력이면 신호음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EQ를 걸 수도 있고, 들어오는 시그널을 EQ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뭐 DF-EQ도 FF-EQ도 걸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더 좋겠어요? 나는 신호음 자체를 스피커에 들어가는 신호음 자체를 바꿔가지고 EQ를
거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1번. 아니면 아니 그거는 바꾸지 말고 일단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포스트 EQ 있잖아요. 들어온 걸 가지고 마이크로 인풋 시그널을 가지고 EQ를 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번인데 뭐가 더 낫겠어요? 1번요? 2번이지 2번. 1번을 내가지고 해버리면 신호대 작업비가 별로 안 좋아요. EQ를 이미 걸어서 줘버리면 시그널 자체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SNR을 꽉 차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꿔주는 거죠. 포스트 EQ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건 전부 다 포스트 EQ예요. 일단은 그냥 포스트 EQ가 좋은 점은 한번 측정해놓고 나면 나중에 어쨌든 이게 뭐 그 DF EQ, FE EQ를 하다 보면 신호음 자체를 갖다 EQ를 이렇게 끌어 놓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뭐 어떤 특정한 주파수 SNL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노이즈만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거는 좀 크게 해놓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후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필터를 여기다 걸어요. 여기 인풋에서 여기다 거는 거죠. 포스트 EQ 개념을 써요. 이게 옛날에는 지원이 안 됐어. 지금 지원돼 이게. 이거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들어와 있더라고. 이게 이제 버전이 5.0이거든요. 아마 지금 5.0 안 쓰는 사람 많을 텐데 제가 최신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4.6에도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보세요. 필터에 들어가 보면 EQ에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EQ를 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4dB 패스를 해가지고 한번 재볼게요. 그 여기 보면 있잖아요. 제너레이터 레퍼런스를 제너레이터로 쓰겠다. 그리고 웨이브폼은 내가 지금 뭐를 쓰겠냐? 핑크 노이즈를 쓰는 거예요. 내가 화이트 노이즈라도 한번 해볼게요. 핑크 노이즈, 뭐 노이즈를 한번 쏘는 거예요. 쏴서 지금 이거 뭐 들리지는 않겠죠. 어쨌든 안쪽으로 나오는 거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H1 모드, H2 모드,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 온이 모드 있는 게 있죠.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H1 모드로 해가지고 FBM 16K인데 이걸 높이 두잖아요. 그럼 32K로 가보면 이게 올라가죠. 레졸루션 1.4Hz 간격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내가 뭐 128kg 한다? 그러면 이건 0.3Hz 간격으로 나오죠. 이 미친놈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48로 하면 1Hz 간격. 이거 이 샘플 렌트가 48kg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8kg 하니까 1Hz 간격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많은 거예요. 1Hz 간격으로 별로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16K 정도로 쓰면 3Hz 간격으로 봐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는 거. 애퀴지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노이즈를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까 MLS 폴카 있잖아요. 이걸 사용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게 몇 초짜리냐 그러면 8초 정도 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낮춰버리면 이게 만약에 이게 한 번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오버랩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두 번부터가 이제 오버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버랩을 몇 프로 할래? 그러면 25%, 30%, 50%, 60% 이런 게 들어가니까 50%를 한다고 정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쌓아 나가는 게 가운데 빈 공간 없이 있잖아요. 아까 보여줬죠? 이제 그걸 이제 50%로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아까 뭐 플리즈 셀렉트 월드 그게 만약 말이었다고 하면 이제 보세요. 이거 두 번만 하다 보면 아직까지 이제 1초 정도 보는 거예요. 요 말은 8.2초짜리 말인데 1초만 분석하 1초만 맨 앞에 피 이거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요 길이만큼 맞게끔 알려주려면 이게 에브리징을 갖다가 이제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요걸 많이 만들어주는 거. 이걸 이렇게 많이 50%씩 싸가지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요 입력 8초까지 나오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음성을 단 집어넣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브리징을 착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4초까지 올라왔다 했죠. 블리드 셀까지 넘어갔겠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해야지 렉트 월드 이렇게 해가지고 8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8초까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뭐 되려나? 떼야 될 텐데 이제 특성이 나오죠.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복을 하지만 이게 계속 이게 나빠지죠. 그렇죠? 왜? 블루투스니까 딜레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지금. 처음에는 여기만 있다가 계속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이게 다운은 이렇게 된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멀쩡했다가 한 번 칠 때는 멀쩡했다가 이제 계속 이제 이게 나빠지는 거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반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빠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페이지 무시하고 있잖아요. 클럭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시하고 한번 내가 매그니튜드 온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1 이렇게 하지 말고 매그니튜드 온이를 하면 약간 또 다른 이야기가 생겨요. 안 줄어들죠? 그쵸? 그냥 이거 플리즈 셀렉트 월드 이건 말만 한 거예요. 요것만 하는 것도 특색이 깨끗하게 나오잖아.
이해가십니까? 이거 반복 측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느냐.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그러면 왜 이게 안 좋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아까 그 음성이 있잖아요. 플리즈 셀렉트 그 안에 무슨 40Hz 밑에 음성이 에너지가 있겠어요. 여기도 잘 없잖아요. 10kH도 그렇죠. 그렇지? 16kHz 이상도 없을 거잖아요. 음성이 아까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네, 실제 음성을 넣어서 이렇게 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화이트를 넣었을 때 이게 정확한지, 프로파일에 정확한지,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이제. 왜냐, 얘가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지금은 안 되겠다. 이게 A2DP니까. 근데 핸즈프리 이런 거 될 때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A2DP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아, 지금 A2DP 모드지. A2DP 모드를 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저 한번 해볼게요. 노이즈를 가지고 화이트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이것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치각 소리가 나죠? 귀에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매거리동이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구형 이어 시뮬레이터, 이거는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렇게 오늘 조금 좀 한 20분 정도 일찍 끝나긴 했는데 30분 이게 결론을 이야기해 보면요, 음성통신재능기기에서는 신호음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렇게나 재면 안 되고요. 이거 설계할 때 데시벨 값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S모스, M모스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블루투스나 칩셋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잘 선택을 해서 잘 만들면 굉장히 품질이 좋은 음향기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신호음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내가 지금 재는 거 한계가 뭐냐고 하면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없습니다. 레퍼런스 스마트폰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튜닝한 걸 해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 방 저쪽 방 들어가가지고 들어보고 이제 주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진짜 제대로 잘 나오는지, 비교 재생들에 비해서 갔는지 확인해 보면, 여기서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폴카가 제대로 나오고요, ABC MRT가 제대로 나오고, 물론 이런 측정이 듀얼 FFT 같은 이런 측정이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잘 테스트에 잘 나오면 제 생각하기에는 TCLW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통합 품질에 대한 부분들, 음성 품질에 대한 부분들, 왜냐 그러면 한번 지금 제가 네이버 쪽에 있는 음성 AI 스피커 쪽에 오디오 튜닝을 해주고 있거든요. 기술 고문으로 있어가지고 AI 스피커 만들어 보면 똑같은 얘기도 벌어져요. 에코 캔슬러 성능이 진짜 좋아요. 그래야 바진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스피커 특성이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폰 들어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무슨 시그널이 어떻게 측정까지 돼서 아무 고민 없이 측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사이언스 그냥 APS 주는 거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뒤두둑 쟀다가 칙 재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왜냐 안에 DSP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렇죠? 코덱이 어떻게 되고, 네트워크 안에서는 망에서 코덱이 어떻게 되고, 여기서는 코덱이 어떻게 되고, 두 번이니까 트랜스 코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노이즈 서프레서, 에코 캔슬링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이제 요거를 갖다가 생각을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능을 측정해가지고 튜닝을 하면 산으로 가야 산으로 성능. 그래서 좀 오늘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핵심은 사실 그거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모스 점수나 아니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점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하고, 또 실제로 리얼 스피치로 가지고 들어보면서 나중에 어쨌든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즘에 장비들이 좀 저렴하게 많이 나와서, 이게 옛날에 통합 품질 같은 거 보면 1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하고, 물론 이제 핸드폰 개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헤드 장비 같은 거. 어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서 알고 접근하면 이 장비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이게 기존 장비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다라는 거죠.